네, 안녕하세요. 난살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바로 얼마 전 총선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총선의 결과를 보고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어느 정도는 진보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보수 진영이 이렇게 대참패를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보수 진영이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그 영향력이 미미했고, 오히려 보수 야당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진영이 이렇게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진보 진영은 180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얻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반면, 보수 진영은 개헌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겨우 106석만을 얻었고, 김태호나 홍준표와 같은 무소속 후보들이 다시 복당하는 경우에도 의석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여당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들을 모두 다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 혹은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민주당 천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권력, 독주하는 권력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능한 보수 야당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의 질이 멸렬을 조롱하듯 앞으로 4년 동안 펼쳐질 일들입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수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망한 것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지도부까지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떨어졌고, 나경원도 떨어졌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모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는 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마음 먹고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보수는 프레임 싸움에서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민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운동권 세력에게 너무나 쉽게 권력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시시비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수가 무너진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고,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환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천천히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박근혜 이퀄 보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인물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닌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 둔 프레임, 신보수주의로 재탄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황교안 당대표 카드였고, 친박당 시즌2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황교안이라는 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친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인물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나는 친박이 아니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박근혜의 색깔이 사라지겠습니까? 친박 몇 명을 내쳤다고 해서 친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누가 봐도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최신의 쇄신을 거듭해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래통합당이 그러한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권력 싸움, 자신의 신복을 심어놓기 위해서 번복에 번복을 반복하는 그런 공천 과정, 한선교의 난으로 불리는 그런 막장 드라마까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본인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으니 표를 달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을 대안으로 삼고 그들에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자신이었습니다. 진보 세력이 만들어 놓은 박근혜 이퀄 보수라는 프레임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도 못했으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둘째로, 보수 세력은 정책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저는 수많은 실정들을 목격했고, 특히 대북 정책, 소득주도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실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실정들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매력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내내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들려온 말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었지 그 어떤 정책적 대안이 없었습니다. 보수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왜 국민들이 이번에 보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정책 선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훌륭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오로지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리면서 조국 사태만 키웠을 뿐 그러한 좋은 정책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정책적 흐름으로 만들어내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여러 후보들의 막말과 같은 구태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중도층에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저런 모습이구나를 각인시켰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던 그 중도층의 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정책 프레임에서도 민주당에 늘 끌려다니면서 한 번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세력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상실했고 오로지 본인들의 울타리에만 갇혀서 자신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에코 체인버 현상에 빠졌습니다. 에코 체인버 현상이란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접하고 그것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확증 편향이랑 비슷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에코 체인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총선 전에 여러 번의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그러한 통계가 탐탁치 않았을 터이고 급기야 여론조사 자체를 믿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실제의 상황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아예 안 믿어버리는 것은 더 큰 판단적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는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지지율이 절대 나올 리가 없어. 이 여론조사는 틀렸어. 여론조사는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울타리에 갇히는 그러한 정신승리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진보 세력은 본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게임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고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적은 환경을 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있는 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 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고 국민들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러한 정치 세력입니다. 보수가 아직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울타리는 더 이상 좁아들 것이고 새로운 세대나 계층이 보수 세력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이퀄 보수 세력과 같은 프레임은 보수 세력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진보 세력이 만들어놓은 함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탄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함정에 빠져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허우적거린다면은 앞으로 수년 이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보수 세력이라는 이름은 아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수는 인물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허접한 것이 아닌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위대한 사상이고 정치 철학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수는 인물 중심의 세력의 이합집산이 아닌 정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청렴한 그런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때로는 진보보다 더 진보적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선거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훨씬 우월한 정책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하고 본인들이 이러한 상품성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도 젊어질 필요가 있고 보수도 섹시해질 필요가 있으며 보수도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이은 패배가 있을지언정 자유보수주의의 그 철학과 이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인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고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내가 보수주의자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생겨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세의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